첫 직장을 퇴사할 때 한 가지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 아침에 출근해 새벽달을 보며 퇴근하던 두 번째 회사와 죽고 싶다란 생각밖에 나지 않았던 세 번째 회사를 퇴사할 때도 같은 다짐을 했더랬죠.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물론 가끔은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때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근속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그때를 버티고 버텨 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가끔은 그 시절을 생각하며 지금의 나는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가? 나는 필요되어지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는 말하더라고요. 꼭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거냐고. 그냥 해나가는 거지. 그래도요, 필요한 곳에 존재해야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진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의 진행자 원입니다. 첫 곡 안예은의 홍연 들으며 이번 방송 시작합니다. 바다에도 우리들의 꿈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요. 노래를 부르며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성서에 사는 분들은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되고요. 타 지역에 계신 분은 인터넷에 성서공동체 FM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매월 세 번째 화요일 오전 10시에 방송되는 나는 행복합니다고요. 유튜브 라디오 나는 행복합니다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서공동체 FM은 평범한 사람들이 방송하는 라디오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참여도 가능합니다. 나도 라디오 방송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으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에 글 남기시거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53-585-126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쩌다 마주친 사진 한 장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어쩌다 마주친입니다. 어쩌다 마주치는 우연히 발견한 사진을 통해 당시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진행해 볼까 해요. 먼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패널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묻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대답은 한 분만 하시는. 오늘 조금 아쉽게 링링님께서 불참을 하시게 됐어요. 그쵸. 맞아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이슈로 불참하셨죠? 아휴, 그 링링네 꼬맹이가 조금 아파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저께 연락을 받았죠. 어떤 아픔이죠, 미아님? 아이고, 참. 그게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잖아요. 전염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 참여하는 게 좀 힘들지 않겠나. 또 제가 애기 엄마다 보니까 또 저희 걱정을 또 하셔가지고 맞아요. 이제 못 나오긴 하셨고 수족구면 엄마, 애기가 다 둘 다 고생하는 거라서. 아, 그래요? 네, 근데 딴 것보다 목 안에 이렇게 수포가 생기면 먹는 게 이제 어쨌든 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발에 나는 건 물집 같은 거는 어쨌든 안 긁으면 되는 건데 목 안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이제 삼키는 거 이런 게 걱정이니까 어쨌든 좀 케어가 좀 필요한. 아이고. 그죠.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어린이집에서 이게 수족구를 옮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래요. 그럼 이 시기에 수족구가 조금 많이 유행하는 시기예요? 완전. 아, 그래요? 여름에 특히나. 이게 또 물놀이나 이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던 시기가 되면 딱 수족구가 많이 퍼져 유행을 한다 그러죠. 역시 아기 그래서 엄마. 물놀이 가면 걱정이 되니까 웬만하면 물놀이 하는데도 좀 첫 타임
깨끗한 물에. 깨끗한 데만 가고 싶어 하는 게 엄마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찾아보다가 어제도 저도 어쨌든 물이 조금 깨끗한 곳으로 가려고 순환이 되고 막 이런 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맘때 되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어쨌든 물놀이를 많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깨끗한 데를 찾는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링링네 꼬맹이가 소족구에 걸려서 네네.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듣기로는 이제 엉덩이 쪽에 배경이 조금 생겨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열이 우선 떨어져야 돼요. 열이 안 떨어지면 그 아이들은 뭐 열이 무섭다고 열이 제일 하긴 하던데. 무서우니까 이제 열만 잡히면 조금 나은데 열 잡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아이고. 맞아요. 그것만 조금 제가 마음이 아프다. 네, 이런 수족구 이슈로 인해서 네. 링리님께서 오늘은 조금 참여를 못하시게 됐고요. 네. 미아님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삼남매와 싸우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네. 요즘에 그냥 얼마 안 남으셨죠? 무서워서. 그쵸. 예정일이 언제시죠? 우선 다음 달 22일이고요. 22일. 이제 한 달 남았죠? 이제 좀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와, 정말 만삭이구나. 네,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지금 삶 인생이 살면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그죠? 아 지금 약간 손이 떨려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뭘 많이 덜 하셨어요? 안 했죠. 너무 근데 이제 그거는 한게 없죠. 그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연륜과 그런 바이브. 것으로 약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간만에 이렇게 간만에 좀 말이 웃긴데 간만에 출산을 하는 거라. 여러분들은 지금 넷째를 출산 준비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네. 계십니다. 그쵸. 네. 셋째와 넷째 텀이 좀 있으니까. 텀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뭐 했지? 이런 것도 좀 있고 벌써? 이라는 것도 좀 있는 거고. 미아님이 생각하시는 준비라는 게 뭐지? 우선에 이제 옷 세탁. 아, 그런 아. 것들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팅?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아니고 마음의 준비가 정말 아니라 이제 진짜 출산 세팅, 준비. 이제 출산 뭐 준비. 젖병, 뭐 이제, 손수거, 침대라든지 아.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독이라든지 이런 세척을 좀 해가지고 놔둬야 되고 그다음에 조리원 갈 준비. 왜냐하면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사실 예전 언제 나와도 언제 괜찮은 나와도 거죠?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제가 몸이 갑자기 진통이 온다든지 이러면 빨리 가서 놔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저는 또 자연분만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약 잡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되게 안일하게 있는 거죠 지금. 뭐 나오면 나오겠지. 그때 준비하면 되겠지. 뭐 와, 그러고 근데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임신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그쵸. 근데 다음 달이 출산이에요. 아니 분명히 저 둘째죠, 셋째인가? 셋째 때도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할 말 있다고. 그것도 그 얘기하길래 니 혹시 셋째 임신했나 했는데 이랬는데 넷째도 똑같았었죠. 넷째 가증을 알았을 날에 네. 이제 그때 언니가 만났던 상황이었어요. 아, 그쵸. 근데 헤어지고 저는 알았던 그쵸, 헤어지고 그쵸. 알았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때는 부끄러웠죠. 뭐 그럴 수 그때는 있죠. 부끄러웠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때는 부끄러웠죠. 자, 미아님은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치치님 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노잼 시기. 선생님 네. 아이들 시험 기간 끝났습니까? 시험 기간 끝났죠. 시험 기간 끝나고 이제 보통 고등학생들 이번에 이제 방학을 했을 시기여가지고 오 빠르네요 고등학생은. 비슷할 거예요. 초등학생들은 이번 주부터. 네. 그래서 방학해가지고 근데 여름 방학이 짧으니까 2, 3주밖에 안 되니까 아이고야. 요새는 맞아요. 그래서 방학하고 뭐 노잼 시기입니다. 이제 특강. 근데 여름 방학은 이제 보통은 좀 짧아가지고 특강을 하기도 좀 애매해서 뭐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특강 잘 안 하고요. 뭐 특강은 겨울 방학 때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체 운영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되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야간 노동자. 아이고. 여전히 야간 노동자. 아유, 그러시네요. 네. 뭐, 저도 요새 이제, 저는
여름방학 되면 이제 성수기라 가지고 아우, 와우. 사실 이제 한 5월 달부터 조금 바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제일 피크죠. 네. 네. 저는 이걸 제작하고 있는데 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교육 위주다 보니까 방학 이제, 때. 네, 6월 말부터 지금 7월인가요? 지금 네. 7월 말이죠. 7월 말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지금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아, 그래서 저도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원님은 못 만납니다. 저희 못 본 지 좀 됐죠. 맞아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제 제 생일 즈음에 한번 뵀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게 아마 7월이었을걸요? 7월 초? 근데 이제, 맞죠. 예전에 비하면 한참 못 보는 거니까. 못 보는 거죠. 중간중간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뭐 그렇게 해서 다들 바쁜 이제 여름을 보내시고 네, 계신 맞아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미아님께서 앞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듯이 8월 22일 날 넷째가 이제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고 나면 저희가 미아님을 한동안 못 모셔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출산 전 특집과 좋습니다. 출산 후 전화 특집으로 좀 맞춰볼까 싶어서요. 근데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도 미아님은 그냥 저도 나오실 것 나올 같기도 것 해요. 그래도 371은 채우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그렇게 회분 방송 정도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모시러 갈게요. 뭐 그렇습니다. 저 네. 여기 방석이랑 따뜻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미역국도 아니요, 준비해 놓으면 이렇게 되죠. 시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더울 필요 없습니다. 시원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더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좋아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 다음 달에도 미아님을 직접 뵐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네. 이게 저는 이제 출산 전에 녹음을 한다면 이제 녹음 올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그럼 8월 초에 좀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반에 잡아도 아니 완전 근데 좋죠. 출산 후 특집인데? 아니지. 이게 8월까지 정상 방송하고 이제 출산할 때쯤에 저희가 이제 전화 녹음해놓고 이제 그거를 9월 방송에 내는 거지. 아하. 근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10월 달쯤에 우리 또 출산 특집이 한 번 더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둘째 출산 특집 해야지. 아니 저희 패널 분들은 다들 다 자녀가 아니 오셔가지고 이 정도면은 저출생 맞냐고. 그렇죠. 제 주변에도 다들 둘째까지는 다 놓으셔가지고 사실 저는 저출생이라는 게 사실 저한테 좀 멀어요. 제가 그쵸. 아직 미혼이기도 하고 뭐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쵸. 지금 아이를 낳으면 되게 큰 일인 거죠. 저희도 큰 이제 이슈가 이벤트죠. 되겠죠. 저 성모 말해야 되는 거죠. 자웅동체, 미토콘드리아. 아, 그쵸. 그 무엇보다 이제 원님이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됐다 그러면 저희 몹시 큰 이벤트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어마어마한데, 되겠죠. 진짜. 아유, 좀 무섭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 두 분을 위한 특집 방송이 아마 하반기에는 준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 김미아님의 네. 출산 전 특집 방송. 김미안. 여기 다 김씨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 알았습니다. 김링링, 김미아 다 김씨예요. 다 김씨.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 네네.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시다니. 네, 다 네네네. 김씨예요. 네. 저도 김씨였군. 김치치. 좀 이상한데? 좀 김원인데? 네, 김원, 어. 김치치, 어. 다 김씨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미아님. 넷째를 출산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무섭다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는 고통이라는 게 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때는 진짜 뭣도 모르고 낳았고, 이게 둘째 때, 셋째 때는 이게 알면서도 그냥 낳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알면서도 그냥 근데 나오시면 될 것 이번에도 같은데. 낳으면 되는데 뭔가 이제 이게 나이와 건강과 이런 게 이제는 제가 이제 제가 셋째까지는 노산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상 그 범주 안에 있는 나이여서 노산이라고 말을 들은 적이 없던 상황인데 의학적 기준으로 노산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서는 노산이라고 이제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노산이라는 말이 저한테 좀 약간 충격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좀 회복되는 게 덜 하고 저도 이제 뭔가 움직이는 게 옛날만큼 이렇게 시원치 않고 또 이제 뭐 이제 꿈도 꾸고 약간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불안해서요? 이제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하다가 이제 좀
실패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오이? 이제 근데 수술로 간다든지 이런 거죠. 진짜로? 첫째를 가지셨을 때 꾸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진짜 첫째 때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때는 뭐 주변에 사실 저 말고 출산한 애들이 사실 좀 없다 일찍 보니까 하셨죠, 첫째를.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 생각도 안 했고 자연만을 한다는 아니, 생각을 건강하니까. 하고 있었고 있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뭐 그때는 출산 공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진짜 몰랐기 때문에. 진짜 몰랐기 때문에 진짜. 근데 둘째 셋째 때도 어쨌든 이제 그냥 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낳는 건데 이 넷째가 되니까 오히려 좀 무섭더라고. 이게 오히려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내가 재앙절개를 해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존심? 자연분만 자존심. 자연분만 자존심. 근데 자연분만 생각으로 어렵단 말이죠. 엄청 어렵죠. 근데 그리고 또 저는 약간 그러니까 후고통이 싫어요. 약간. 그러니까 한 번에 딱 아프고 그냥 고통을 일시불로 받고 싶다. 예, 그 약간 그런 할부가 게 싫다. 너무 재앙절개에 대한 고통을 너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자연만을 하면 저는 이제 느껴봤을 거 아니에요. 자연만은. 그러니까 차라리 하루만 그러니까 저는 진통이 그렇게 막 하루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뭐 이게 뭐 하루만 고생하면 내 몸이 정상 범주에 들어오는데 그 뒤에 막 누워 있고 못 일어나고 그게 너무 싫어서 싫어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약간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노산이니까 재앙절개를 이렇게 그게 그 노산이라는 단어가 엄청 충격이긴 하셨나 보다. 이게 막 진짜 들어가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네. 선생님이 처음 말한 게 이제는 노산이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이미 내가 이런 걸 보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게 맞나 봐.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노산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노산이 몇 세부터 노산이에요? 35세. 만 35세입니다. 만 만 35세. 그러면 진짜 노산의 범주에 들어가게 네, 되는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또 궁금했던 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왕절개와 그리고 이제 고통을 일시불로 받는 자연분만 대체 그 아픔의 주기가 어떻게 되길래 그것까지 얘기를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자연분만은 낳고 나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좀 아래 또리가 아프다는 거 말고는 사실 걷는 거나 이런 건 다 문제가 없어요. 그날 일어날 수 있어요. 자연분만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활동이 가능하다. 활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을 수는 있지만 기력이 없고 기운이 없을 수는 있지만 자연분만을 하면 그날 그냥 걸을 수 있어요. 링거를 뽑고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재앙절개를 하시면 어쨌든 우선 이틀은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일단 수술한 거니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가르고 하는 거니까. 가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누워서 이틀을 지내시고 이제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뭐 페인 부스트 하면서 뭐 누르면 고통을 진통제 같은 거. 같은 게 들어와서 뭐 당일 일어날 수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통 하루 누워 계신다 하거든. 근데 그 어쨌든 찢은 거니까. 맞아요, 그게 뭐 맞아요. 아물고 하는 동안에 아픔이지도 않을까요? 엄청나게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통은 못 일어나시고 누워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 하루 동안은. 미아님은 그런 것도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일하고 활동을 싶고. 해야 되고 당일날 아기를 보고 싶고 하는 마음이 큰데 누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게 조금 좀 싫은 것 같아. 그것도 한편으로는. 또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연분만을 굳이 어쨌든 이제 제왕절개를 고려하지 않는다.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저 아기들도 어쨌든 뭐 잘 나왔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재앙절개를 하면 그러니까 그날 못 일어난 것도 있지만 이게 뒤에 또 샤워라든지 샤워를 못 해요. 이게 어쨌든 밑에는, 그 맞네요. 수술하고 되면 안 해가. 되니까 요즘은 뭐 어쨌든 밴드 이런 거 붙이고 한다 하지만 어쨌든 피해라고 많이 말을 하니까 또 목욕도 제때 못 하고 이걸 또 풀어가지고 또 이것도 그 상처 안 나게 또 덧나는 것도 하고 다들 조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미아님 그런 과정이 다 되게 좀 번거롭게 느껴지시는구나. 저는 솔직히 좀 활동적인 편이라서 이렇게 하고 막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누워가지고 천장을 보고 있는 게 너무 싫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조금은 자연만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다. 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하루만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고통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렇죠. 그 하루 이틀 나의 운신이 가능하냐 아, 안 하냐 이게 그 되게 크죠. 수술이라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 거니까 어쨌든 몸에 칼을 댄다는 거가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또 어쨌든 출산의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다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잘못만을 하면 그래서 그런 데서도 조금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서 미아님의 첫 번째 신청곡 한번 듣고 저희 갈까 싶습니다. 네네. 어떤 곡이죠? 여우의 어린 왕자라는 곡이고요. 요즘 저의 자장가 곡입니다. 네. 너무 몽환적인 곡인데 그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잘 때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장가 플레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곡입니다. 네, 저희를 재우실 계획으로 선곡을 해주신 것 같은데.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아님이 신청해주신 곡 려욱의 어린 왕자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말투 또 너의 표정 알 수 없잖아 세상에서 려욱의 어린 왕자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달은 김미아님의 출산 전 특집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미아님, 네.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네. 뭐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 그 둘째 곧 있으면 출산하시는 분께서는 4주 정도 됐을 때 아무런 기미가 없을 때 왠지 임신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병원에 가셨다고 하셨었는데 미아님은 어떠셨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약간 둘째, 셋째 때 너무 빨리 알았어가지고 저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아는 거지? 뭘 그러니까. 보고 아는 거지? 뭐 증상이나 이런 게 네, 있나요? 그런 게 뭐 있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 아는 건 잠 막 자거나 뭐 땡긴다거나 아니면 욱 이런 것도 그치, 있잖아요. 그치. 그런 전형적인 보여지는 미디어 것들. 미디어 맞아요, 증상들. 근데 욱 하는 거는 진짜 한 6주, 8주 이제 입덧이 입덧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좀 빨리 한 편이긴 해가지고 근데 사실 넷째는 저도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거라서 그러니까 증상이랑 그러니까 전조 증상을 못 느꼈던 상황이고 오히려 셋째, 둘째 때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둘째 때는 감기 기운이 있다. 네. 왜 계속 감기가 안 났지? 근데 기침은 없고 몸이 그냥 으슬으슬하고 몸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생각도 없이 이제 약도 먹었어요. 사실 둘째 때는. 근데 이게 약을 먹어도 이게 사람이 약을 먹으면 조금 돌아온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임신이다라고 된 거고 셋째 때는 계속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나 지금 기분 나빠. 나 건들지 마. 나 왜 계속 일주일 내내 기분이 이렇게 안 좋지? 하면서 그래서 셋째 때는 병원을 갔는데 아기 집도 안 보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피 검사에서 수치만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테스트기를 했는데 테스트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하니까 두 줄이 뜨긴 떴어요. 근데 이게 뭐 왜지? 하면서 이제 우선 갔는데 선생님이 아기 집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근데 질문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기분이 안 좋은데 테스트기를 해볼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날짜 계산이죠. 오케이. 날짜 계산을 해봤을 오케이, 오케이. 때 혹시 뭐 생리나 이런 것들이 늦춰져서? 우선 월경이 제가 원래 늦춰져서? 좀 응. 주기가 안 맞는 편이긴 해서 네. 이제 좀 약간 그런데 좀 이제 좀 안 하면 조금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때는 뭔가 이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있다. 근데 계속 기분이 안 좋은데 왜 계속 기분이 안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테스트기를 했는데 두 줄 떠서 아니 벌써 이렇게 두 줄 뜨는 것도 시기상 뜨는 시기가 있는데 너무 빨랐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우선 가보자. 두 줄 떴으니까 갔는데 쌤이 이제 아기 집이 안 보이는데 자궁벽 두께가 임신인 것 같다. 그래서 뭐 2주 뒤에 와봐라. 이제 그때 3주 때였어요. 진짜 빨리 진짜 아시네. 빨라서 3주 때였어요. 셋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첫째를 5주 때 알고 둘째를 4주 때 알고 셋째를 3주 때 알았어요. 5, 4, 3. 근데 넷째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글쎄요 움직임이 많아서 네. 몰랐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얘는 진짜 어떡하다가 자궁암 검사하러 갔다가 와 진짜 정말 우연히 알게 진짜 되네.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해야 되네. 건강검진 시기가 돼가지고 됐네. 이제
올해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네. 언제 할까?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네. 해봐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께서 임신이 맞네요. 이렇게. 아니 그 선생님도 얼마나 당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암 검사하러 왔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월경을 안 하면 그 병원에서도 제일 먼저 소방사를 먼저 한대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당당하게. 선생님이 근데 전 이렇게, 떳떳합니다. 아닐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약간 이러고 들어갔는데 아 토크 매워요. 이 정도 맵다고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뭐 어쨌든 갔는데 쌤이 아무 말 안 하길래 아니구나. 쌤이 검사할 때까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궁암 검사를 먼저 진행하겠다. 내가 아니니까 말씀을 안 하시구나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어떤 다른 검사를 하면서 임신이 많습니다 이러길래 예? 설마 아닐 건데. 근데 제 눈에 보이는 아기 집이 오 마이 갓. 저도 그때는 5주 때 알았어요. 그때는 5주 때 알아서 그래서 오히려 진짜 첫째, 둘째, 셋째 때는 오히려 증상이 좀 낡게. 보여서 약간 제가 좀 알 수 있었다고 했다면 넷째 때는 오히려 없어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감기 기운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넷째를 아예 생각을 안 안 하셔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생각 안 했고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은 아니 그렇죠. 저희도 넷째 생각이 전혀 하지도 못했었는데 아예 없었죠. 아우 저는 생각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니까요. 그 셋째 얘기를 그때 듣고 막 했었을 때도 저희가 막 뭐 미야 뭐 마지막이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출산과 이렇게 임신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신을 임신 한다는 진짜 자체를 계획적으로 잘안 되는 것 계획적으로 같아요. 한다는 게 너무 그거는 진짜 대단한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시고 첫째까지는 낳으시는 분들은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둘째까지 계획을 해서 낳으시는 분 한 팀 봤어요. 그래서 나이 차도 딱 정확하게 떨어지고 하는 팀을 딱 한 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획이 가능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계획을 해가지고 출산한 팀은 제 친구들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보통 계획을 하잖아요. 맞아요, 뭐 우리 맞아요. 이쯤 되면은 뭐 가져보자 이렇게. 근데 이제 첫째를 가지고 나니까 뭐 둘째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이제 첫째를 키우고 보니까 우리 둘째도 괜찮은 맞아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 임신했어 이렇게 아주 뭐 서프라이즈처럼. 저도 계획을 했더라면 나이 차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 차가 좀 들쑥날쑥거리는 것 같지 않나. 저는 이렇게 계획이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새삼 그 무계획이네요. 미아님이 저한테 그 넷째 임신 소식을 밝히셨을 때 그때 상황에서 좀 이제 미안하기도 하네. 제가 바로 이렇게 축하한다는 말을 못 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황급히 막 너무 축하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을 좀 늦게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좀 고민할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어쨌든 셋을 다 키워놓은 나름 다 키워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민과 이렇게 조금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좀 많이 늦게 얘기했어요. 원님 저희 올해만 신생아가 2명이 생겨요. 선생님, 저희 요 몇 년 수치로 보면요. 저희 매년 신생아가 있었어요. 와, 우리 신생아가 올해 2이나 생겨요. 그러니까요. 와. 매년이었나요? 작년에 김고은 김 씨잖아요. 그쵸. 그 꼬맹이랑 와, 올해 2이나. 저는 쫌쫌딸이 중간중간 매년 이제 친구분들. 친족하는 아니더라도 애기가. 진짜 신생아가. 근데 정말 신생아를 봤던 거는 링링님과 미아님 애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정말 저희 첫 신생아 훈이. 그쵸. 좀 이른 출산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좀 이른 꼬맹이였지. 제 기억은 미아님께서 만삭의 몸으로 제가 일본에 살 때 훈이 손을 잡고 여행도 오셨었거든요. 셋째 임신했었을 셋째 때. 네, 맞아요. 그때 만삭까지는 아니었고 그때 이제 나름 뭐라고 할까요? 준만삭? 6개월쯤?
6개월쯤. 아 6개월쯤. 오. 6개월쯤인데도 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아니 미아님은 항상 배가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이런 말은 좀 너무 그거지만 남산만해서 뭐야 까는 거야 지금? 아니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하는 임산부의 배가 항상 미아님 배가 되게 예쁘거든요. 동그랗게 해서 진짜 예뻐서 항상 볼 때마다 오 저렇게 배가 나오는구나. 근데 셋째 때 양수가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병원 자체에서 양수가 좀 많다라고 얘기했던 상황이어서 배가 조금 더 많이 나온 상태겠어요. 아. 그리고 첫째 때보다 둘째, 셋째가 배가 더 나와요. 아. 한 번 불렀던 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들 둘째 때 배가 더 빨리 나온다.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셋째 때도 제 기억에 양수가 많은 것도 한몫했지만 어쨌든 둘까지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배가 더 나오는 상태였던 거죠. 정말 건강하신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 우리한테도 복이야. 맞아요. 너 건강한 거. 저는 나름 자부심 갖고 그 자연분만 자부심. 건강해야 할 수 건강하게 있죠. 할수 그렇죠. 있다. 물론 저도 그러니까 유도분만으로 놓긴 놔요. 그러니까 뭐 애가 계속 위에 있어서 좀 이제 어쨌든 이제 출산이 다가오면 좀 진통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 유도분만으로 하니까 그 우리 자연분만 할 때만 갑자기 뭐 양수가 터졌어요. 뭐 뭐 애기 발이 나왔어요. 뭐 이런 거. 그런 발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아니 머리가 나와야 돼. 아니 머리가. 가끔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딱 글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출산에 대한 아직 지식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는 글들이 있는 게 진통이 왔어. 애기 발이 나왔어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애기 발 진짜 심각한 거 정말 아니에요? 이거- 여가 그렇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렇게 지식 없이 써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가면 못 놓습니다. 보통 수술로 들어가야 될 편이라서 어쨌든 뭐 이렇게 유도분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이렇게 사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벤트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다행이에요. 수월하게 놓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혈압이 좀 올라간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뭐 양수가 터져가지고 뭐 둘째 때 양수 터져가긴 갔는데 되게 뭐 양 터졌는데도 뭐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그죠? 너무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유도분만을 해서 조금 저는 아쉽긴 했지만 별걸 다 왜 아쉬워하십니까? 어쨌든 나온 건 나온 거니까. 네, 그래서 건강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첫째 아이 반응이 좀 궁금해요.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동생이 3명이나 생기게 되는 첫째 아이의 그러니까 그 반응을. 누구보다 저는 이제 첫째 아이의 이제 반응이 좀 궁금하다. 약간 의도치 않게 엄마의 출산 역사를 함께 겪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갔다 오실 때마다 동생이 한 명씩 생겨. 첫째는 네. 첫째도 이제 늦게 알았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몰랐기 때문에 넷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조금 늦게 말했더니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아이한테 먼저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낳기로 결정을 하고 어떻게 이제 말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먼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한테 전화가 막 몇 군데가 오는 거예요. 네. 첫째 아이의 친구 엄마들이죠. 어머.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셨지? 어. 갑자기 이분들이 나한테 연락을 갑자기 왜 했지? 근데 들었어. 뭘요? 넷째.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이제 첫째가 자기도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제 가가지고 교실에 소문을 낸 거예요. 우리 엄마 또 동생이 또 생긴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들 반응을 물어봤나 봐요. 네. 어떠냐고 네. 하니까 자기는 좀 걱정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걱정이 되냐고. 그러니까 저희 건강? 아니면 뭐 이런 거? 동생이 자기 말을 안 들을까 봐. 귀여워. 근데 그렇죠. 첫째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이죠. 저희 첫째가 조금 뭐 제 표현을 좀 의젓해요.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리고 FM적인 게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딱 그걸 들어줘야 되는 그게 좀 있는데 지금 두 동생이 약간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동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가 생겼다고 들을 때 이제 우선은 성별은 아직 저도 모르잖아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여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나마 이제 수월타. 수월치 않겠나. 잠시만요. 셋째가 수월한가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너는 셋째가 더 힘들지 않니? 하니까
이렇게 약간 멈칫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실 셋째랑 첫째랑 많이 부딪히긴 해요. 셋째가 오빠 싫어라 말로 많이 오빠 싫어. 귀여워. 상원이 오빠 싫어 이렇게 네.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여동생이면 자기가 조금 이제 손이 좀 덜 간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근데 이제 어쨌든 둘째가 또 자기 일을 좀 힘들게 하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뭐 남동생인 걸 알고 나니까 또 이렇게 좀 한숨을 좀 쉬긴 쉬더라고요. 아들 셋 엄마. 아유. 뭐 그래도 저는 셋째가 딸이니까. 그럼요. 요즘엔 새삼 느낍니다.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진짜요? 선생님 분명히 몇 달 전에 사모 나랑 안 맞아 이러셨던 분 안 아니십니까? 맞는데 네. 그냥 그런 거 있죠. 약간 지금 진짜 그러니까 셋째가 저는 셋째가 제일 힘들어요. 키우기도 사실. 근데 셋째 제일 힘든데 요즘에 이렇게 좀 같이 있고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얘가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러면 그렇지만 딸내미 짓을 많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엄마한테 애교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하지 않는 애교도 많이 부리고 약간 자기 이런 사생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엄마 유치원에서 뭘 했어. 사실 첫째랑 둘째랑은 말을 그냥 시키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지만 셋째 같은 경우는 엄마 나 오늘 뭐 했어. 나 오늘 이거 배웠어.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딸을 키우면 애교를 많이 부린다 하는구나. 그런 것도 좀 느끼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목욕탕 같은 것도 가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같이 가서 얘가 저한테 뭐 엄마 내가 뭐 해줄게 하면서 뭐 해주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그거만 봐도 그냥 뭐 위안도 되고. 위안도 되고 좀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랑 확실히 다른 어떤 부분이 그런 게 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진짜 어쨌든 엄마 마음을 알아주기도 하는 것 같고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남자 애들에서 못 느끼는 것들을 딸님한테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창조주가 남녀를 왜 만들었겠어요? 차이는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도 어쨌든 넷째가 딸이길 바랬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체 셋째가 귀여운 짓을 많이 하니까. 근데 뭐 이미 정해진 성별을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네, 저희 수정. 그 에피소드가 있죠.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네. 그 에피소드가 있죠. 성별을 보통 몇 주쯤 알게 되죠? 보통 16주 되면 선생님들 알려주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알았죠? 12주 때 제가 입체 12주. 무려 4주 전에. 입체 초음파를 이제 맞아요. 너무 쾌남이었죠? 네, 적나라하게 그렇죠. 이제 미아님이 입체 초음파를 다녀오시고 그날 저녁에 이제 저희에게 사진 한 장을 공개하셨는데 맞아요. 그 사진으로 우리는 모두 다 왕자님이구나. 그 입체 초음파 하시는 분은 선생님이 아니셔가지고 성별을 말씀을 못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했던 분은 이게 섣불리 말을 못 하시는데 네. 이게 그분도 딱 보시더니만 자기 주장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보고 그렇죠? 설마 탯줄은 아니겠죠? 그런데 제 눈에 탯줄이 딴 게 보여요. 그래서 이미 이제 끝났구나. 아니 근데 저희는 사실 초음파를 보면 하얗고 까맣고 맞아요, 이렇게밖에 맞아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애기야 하면은 이제 구미자리처럼 있는 걸 맞아요. 보고 이제 얘구나 이런 정도인데 어머님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크면서 계속 초음파를 보면 어쨌든 크는 게 모습 보이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보이네요. 맞아요. 저랑 원님은 잘 모르는 것 같거든요. 막 여기가 뭐 팔이야, 여기가 다리야, 뭐 이러면은 그래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로 이제 링링님이랑 미아님은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어쨌든 매번 봐서 그런가? 가서 직접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려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꾸 저한테 어디가 뭐래요. 그래 거긴 갑다. 얘가 지금 이만큼 컸구나. 얘기 듣고 대충 아는 정도. 그러게요. 정말 많이 봐서 많이 봐서 그런가? 음. 지금 선생님도 가끔씩 저한테 말씀해요. 뭐 또 봐도 신기해요?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니요 뭐 이제는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걔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닮았을
거라고 추측은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임신 기간 동안 이제 초음파나 이런 걸 매달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임신 기간 동안은 초음파를 몇 번 정도 보게 되는 건가요? 그게- 진료하는 뭐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순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심장 소리 들을 때까지는 보통 뭐 이제 제가 같은 5주 때 알았다. 그러면 이제 8주 전까지는 2주에 한 번씩 가요, 보통. 그러니까 뭐 심장 소리 들을 때까지는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때 되면 심장이 뛴다. 그러니까 5주 차, 6주 차 되면 이제 아기집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만약 그때는 빨리 알았다 싶으면 6주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기집 봐야 되니까. 그리고 아기집 보이고 나면 8주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이제 심장 소리까지 들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보통 이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죠. 뭐 그 사이에 뭐 입체 초음파라든지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이제 막달 이제 출산하기 이제 2달 전부터는 2주 갔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출산이니까 이제 이번 주에 가고 나면 이제 주마다 이제 막달 되면 이제 주마다 가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자궁 수축이라든지 이제 자궁문이 열리는지를 보셔야 되다 보니까 자주 오라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 쌤이 오락하면 그냥 무조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간혹 가다가 그런 비용 부분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다 하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선생님이 오락할 때 가야지 어쨌든 이슈 애기한테 대처를 잘할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사실 뭐 임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보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일상생활이 항상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돌발 상황을 항상 준비를 그쵸. 해야 되는 그쵸. 거고. 그래서 저는 둘째 때 어쨌든 예정일이 아닌데 이제 약간 미끄러질 뻔하면서 양소 터졌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36주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출산도 상관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예정일보다 한 2주 빨리 이제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 또 이제 아닌데 이제 왔으니까 또 이제 밤에 어쨌든 그게 이제 양소 터진 상황이라 가지고 근데 뭐 그런 거 치고는 이제 또 너무 배에는 아무 이제 진통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병원 와서 이제 자락하더라고요. 이제 입원은 한 상태에서 자라고는 얘기하시고 근데 양소 터지면 24시간 내로 애를 낳아야 돼요. 감염 이런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이슈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락한 대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어쨌든. 의료진 전문가의 의견을 그렇죠. 그렇죠.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보통 출산하기 전까지 병원을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료비는 총 들어서 얼마 정도 듭니까? 저는 사실 초음파가 되게 비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비쌉니다. 근데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바우처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다고 했었는데. 물론 그 그게 다르긴 약간 뭐 한데 조리원이랑 이런 걸 빼고 다 빼고 그냥 진료비 그 임신 바우처라는 게 있어요. 그게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음. 100만 원으로는 안 돼요. 사실 넘어가요. 무조건 넘어가요. 그리고 뭐 정맥 초음파, 그다음에 뭐 임신 뭐 당뇨 검사, 그다음에 뭐 그 입체 초음파. 그거는 어쨌든 입체 초음파는 선택이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지만 보통 엄마들은 하는 편이긴 해요. 이게 나의 아기를 3D로 보고 싶은 욕심이긴 하지만 이제 그러면 돈이 좀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초음파 말고 또 검사가 몇 개 더 있다 보니까 비용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크게 드는 뭐 진료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또 제일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초음파죠. 그러니까 초음파도 그 8주 전까지 3번인가 의료비 지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급여? 그게 급여 그 보험 적용되는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 2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6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요?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검사를 또 하고 이러면 뭐 병원마다 다르고 또 소도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제가 가는 병원은 이제 그 전에는 조금 싸게 나왔는데 이제 8주가 지나니까 이제 그 혜택이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 돼 버리면 이제 뭐 돈이 뭐 5, 6만 원은 매일매일 나가 매달 나가는 거죠. 진짜 비싸네. 초음파니까.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바우처를 그 출산 때 쓰려고 좀 아껴두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자연만이니까 네. 그 100만 원 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아껴두는 편이긴 병원비로 하지만 쓰시려고 병원비로 이제 어쨌든 입원을 하니까 어쨌든 이게
출산 전까지 100만 원을 거의 다 쓰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바우처 쓰신다 하시면 초음파만 본다 하셨을 때는. 근데 또 출산하고 나면 이제 입원을 했을 거고 이제 치료를 했을 거고 하시니까 돈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무조건 바우처 금액은 넘어갈 수밖에 100만 원이 생각보다 적은 돈이네요.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병원에 간다. 가서 초음파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초음파는 기본으로 깔리게 되고 그 맞아요. 외에 만약에 초음파를 했을 때 뭔가 발생되는 이슈나 아니면 미아님처럼 노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다른 검사가 더 다른 있으니까. 검사가 더 있으니까 이제 요즘은 노산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 양수 검사, 뭐 니프티 검사하면서 이제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이제 장애가 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어요. 유전자 검사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그 장애 있는지 이게 증후군 같은 거, 우리 흔히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뭐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하기 위해서 장애 검사하는 게 있는데 뭐 제가 아는 비용만 해도 니프티 검사가 50만 원 넘어가니까. 근데요, 그 검사를 막 노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라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권유해요. 아,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이렇게 원래 나라에서 1차, 2차 기형 검사를 해요. 그러면 1차 때는 이제 목둘레 그 이제 초음파로 목둘레랑 피 검사를 먼저 뽑아가요. 근데 검사 결과가 바로 안 나오죠. 2차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2차를 해요. 네. 2차를 하면 이 결과지가 나와요. 그럼 그 1, 2차 기형아 검사는 무료예요? 그것도 돈은 이렇게 그 돈은 좀 내지만 그것처럼 비싸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급여 적용이 되는 검사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약간 니프티 검사 이런 것처럼 뭐 많이 들진 않아요. 아, 그러면 이제 뭐 그 1, 2차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뭐 조금 뭐 수치가 어떻다고 할 때 이제 권유를 하시는 건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면 근데 요즘은 아예 노산이면 바로 하라고 이게 권유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1, 2차 검사 뭐 바로 하지 말고 이게 니프티 검사나 양수 검사를 바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들 그 바우처로 그걸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산모님들은 당연히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노산이라고 하니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이제 노산이라고 듣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 2차 검사를 하고 이제 결과를 보고 그때 해도 늦진 않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정확하게 있다 없다도 아니에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확률 검사죠. 확률 검사예요. 그러니까 저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고위험군하면 이제 그 검사를 해봐라. 근데 뭐 저위험군이면 그 저위험군이라고 해서 그 증후군이 아니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사실은. 확률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저위험군이라면 그래도 안심하고 가는 거니까, 네, 가는 거니까 그런 거지. 이게 사실 엄마들이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안 좋은 타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 들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들어주기 위한 검사긴 한데 사실 비용이 비싼 게 사실 저도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섣불리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양수 검사가 90만 원이나 하는데. 와. 네, 근데 이제 40대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양수 검사를 바로 좀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 하시는 분 봤는데 조금 고생을 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그냥 이게 항상 겪는 일상적인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다들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이 아니더라도 항상 새롭기 때문에 이게 병원에서 권유하거나 하면 그걸 무시를 할 수 없다라는 게 맞아요. 솔직히 그럼요.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전문가의 조언과 권유인데 어떻게 그거를 맞아요. 우리가 막 다 되게 단호하게 아니요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너무 쉽지 어려운 않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지금도 할 때 되면 이렇게 무슨 서류를 줘요. 이제 뭐를 검사하는 거에 에이. 대해서 이제 출산 때 됐으니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연분 할 거냐, 제왕절개를 할 에이. 거냐. 사실 가면 갈수록 의료기술은 좋아지잖아요. 네. 제가 첫째 때만 해도 이런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셋째 때 나러 갔을 때도 이제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하는데 만약 그걸 전부 다 하면 출산비용이 한 200만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넘어가는 거죠. 이제 출산 비용만. 근데 거기에 이제 입원비랑 또 별개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 검사는 많아지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물론 판단이고 선택이긴 한데 이게 엄마들 같은 경우 진짜 처음 겪는 엄마들은 안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겠죠. 무조건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 매번 갈 때마다 저도 고민을 하는데 처음 엄마들은 진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물론 요즘 인터넷이 뭐 발달되고 하면서 정보들은 많겠지만 그래도 뭐
그냥 단순한 그런 것만 있지 뭐 자세하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가 있고 저런 검사가 있고 뭐 요것도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걸 해야 돼? 이게 비용적으로 너무 고민되지만 안 했을 때 또 생길까 봐 하는 걱정이 또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저도 지금 이제 받았지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아직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임신 바우처가 1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출산을 하고 나면 출산 뒤에도 나오는 게 있죠. 그 축하금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만 원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첫째, 둘째 뭐 이렇게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달서구 지금 저는 서구. 서구 거주신데 제가 듣기로는 서구는 둘째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요, 이게 네. 그 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저 셋째까지만 해도 이런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 나오고 셋째 때부터인가 둘째 때부터인가 이게 전 셋째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면 셋째 때부터는 300만 원 나오고 예, 이런 게 있는데 저희 때는 부모 급여라는 말도 없었어요. 맞아요, 양육 맞아요. 수당, 그다음에 아동 수당, 그다음에 뭐 출산 장려금, 출산 축하금 이렇게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200만 원은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제가 셋째 놓고 난 다음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때는 출산 출산 축하금, 출산 장려금 이래 가지고 이게 또 구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달성군이 돈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사실 많이 나오고 서구 같은 경우는 첫째 때는 축하금도 없고요. 이제 둘째 때도 이제 축하금이 이제 15만 원이었나? 30만 원? 30만 원이었고 셋째 때가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달성군이 그 당시 때 둘째 놓으면 150만 원 줬었나? 이게 좀 빠지면 10배 금액 차이가 조금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장려금 해가지고 뭐 10만 원씩 뭐 36개월 뭐 아니면 20만 원씩 18개월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게 지금은 이제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가지고 대구지자체에 전부 다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하고 근데 또 구마다 또 다르긴 해요. 또 구마다 축하금을 주는 곳도 있고 장려금을 주는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는 장려금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오히려 줄어든 택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구마다 다르니까 자기 사시는 임신을 하셨다면 자기 사시는 곳에 이런 바우처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뭐 나오는 급여라든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아오시는 게 물론 요즘은 출생신고하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사실은. 첫 만남 이용권은 제가 알기로는 진짜 3년, 4년 그러니까 2000년 들어서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양육수당이 사라지면서 부모 급여라는 게 생긴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급여도 저 때만 해도 양육수당에서 2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100만 원 나오고 뭐 첫 돌 지나고 나면 또 뭐 7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정확히는 또 헷갈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 따지면 지원이 많이 늘긴 는 거죠. 그래 따지면 네, 금액적으로는 많이 늘었지만 그만큼 또 돈 쓸 일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건 똑같은 거죠. 어쨌든 돈이 없다. 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금전적인 부분을 불안을 좀 떨궈주기 위해서 나라는 지원해 주는데 그만큼 이런 업소들이 조금 더 금액을 올려버리니까 사실 엄마들한테 돈이 생겼다 이런 느낌은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원금이 오른 만큼 그리고 관련된 곳에서 그만큼 또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서 올려버리면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렇죠. 거죠. 사실 나라에서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하긴 하지만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키우는 여건이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출산 전 김미아님의 출산 전 특집을 한번 고품격 대화 맞춰볼까 하는데요. 이거 또 두 달에 또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렇죠. 그거도 하겠지만 달라지겠죠. 다르겠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아님께서 신청해 주시는 곡 또 들어보고 저희 코너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매번 경험했던 거지만 어쨌든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이슈가 무조건 생길 수 있다. 가사도 들어보면 만남은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좋아요. 네, 쉬운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미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저희는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